이번 영상에서 다룰 모듈은 HTTP입니다. Node.js로 백엔드를 구현한다면 익스프레스, Nest.js, 패스티파이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들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HTTP 모듈입니다. 때문에 이 모듈에 대해 알아두면 실무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할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예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만들어 구동하는 코드예요. 이와 같이 HTTP라는 모듈을 불러와 사용합니다. create 서버는 이름 그대로 HTTP 방식으로 동작하는 서버를 만드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실행 결과로 서버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서 왼쪽의 서버 함수에 할당돼요. 이 함수의 인자로는 서버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호출할 콜백 함수를 넣어줍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이 함수가 실행되는 거예요. 해당 함수의 이 매개 변수들은 각각 들어온 요청에 대한 정보를 담는 리퀘스트 객체, 그리고 서버의 응답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리스폰스 객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서버의 인스턴스를 아래와 같이 listen 메소드로 실행해요. 인자로는 서버를 실행할 포트 번호, 그리고 서버 시작 시 호출될 콜백 함수가 들어갑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해보면 서버가 실행되면서 콜백 함수 안에 로그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를 열어서 해당 서버에 접속해 볼게요. 서버 실행 시 설정한 3000번 포트에 이와 같이 접속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서버 인스턴스 생성 시 인자로 넣은 이 콜백 함수가 호출돼요. 이 레스 객체는 서버의 응답을 제어한다고 말씀드렸죠. writehead 메소드는 응답의 상태 코드와 헤더를 인자로 넣어 설정합니다. 200번 상태 코드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서버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요청에는 이처럼 2로 시작하는 세 자리 숫자가 코드로 사용돼요. 이와 같은 코드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MDN의 HTTP 응답 상태 코드 문서를 검색해 보시면 돼요. 모든 상태 코드들을 그룹별로 묶어서 각각의 의미들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처럼 페이지 우측 상단에 버튼을 눌러서 한국어로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오겠습니다. 헤더 객체에는 컨텐트 타입 등의 항목들을 넣어줍니다. 컨텐트 타입은 서버가 보낼 응답이 어떤 형식의 데이터가 될지를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응답의 경우 일반 텍스트 형식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end 메소드는 응답을 종료하는 메소드입니다. 여기에 인자로 값을 넣으면 해당 값이 클라이언트로 전송되어 오른쪽과 같은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인스턴스가 생성된 서버를 실행하는 코드는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URL 모듈이 사용돼요. 프론트엔드, 즉 브라우저의 URL은 전역 객체로 제공되지만 Node.js에서는 이처럼 모듈로서 로드해야 합니다. 기능에 있어서도 Node.js의 URL은 파일 시스템 경로도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등 브라우저의 URL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리퀘스트는 들어온 요청에 대한 정보를 담는 객체라고 말씀드렸죠. 이 객체로부터 URL과 호스트 정보를 추출해서 URL 모듈에 생성자에 넣어줍니다. 그렇게 생성된 인스턴스로부터 구조 분해 할당으로 서치 패럼스 항목을 추출해내요. 오른쪽의 주소창에 입력된 바와 같은 쿼리 파라미터를 다루기 위한 객체입니다. 그리고 getter를 사용해서 name이란 키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옵니다. 왼쪽의 name 상수에는 주소창에 입력한 대로 얄코란 값이 들어있겠죠. 이와 같이 요청으로부터 특정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요청에 HTML 형식으로 답할 것입니다. 때문에 컨텐츠 타입은 이와 같이 작성해 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아래와 같이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HTML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전 예제에서는 보낼 내용을 end 메소드에 한 번에 담아 보냈지만 여러 차례 나누어 싣기 위해서는 이처럼 write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end 메소드로 응답 과정을 마치면 되는 거예요. 브라우저에서 소스 보기를 하면 이처럼 write 메소드로 전달한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브라우저에는 주소창에 넣은 쿼리 파라미터 값에 따라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HTML 문서를 파일 시스템에서 읽어서 클라이언트에 반환해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예제들처럼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션 페이지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해당 서버의 코드는 이와 같이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리드 파일 함수를 사용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할 HTML 문서를 불러옵니다. 컨텐트 타입은 물론 HTML로 작성하고요. 문서로부터 읽어온 데이터를 end 메소드를 통해 한 번에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합니다. 이제 브라우저로 접속해보면 이와 같이 HTML 문서에 작성한 웹페이지를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해당 HTML 문서의 이름을 바꾸어서 의도적으로 오류를 일으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캐치 문의 코드가 실행돼요. 서버 측에서 오류가 발생했음을 의미하는 500번 코드와 함께 오류 메시지가 텍스트 형식으로 전송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구를 브라우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음 예제로 넘어갈게요. 이와 같은 HTML 문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프레임워크 같은 데서 많이 보는 코드 같은데요? 이 자리에다가 값 들어가가지고 화면에 나오게 하는 거. 맞아요. 템플릿 렌더링을 흉내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사용자로부터 받아온 값들을 동적으로 넣어 렌더링 할 거예요. 서버의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게요. 잠시 코드를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주소창에 입력한 쿼리 파라미터로부터 이 name과 place의 값을 받아올 거예요. 다음은 이 템플릿 문서에 작성된 내용을 가져옵니다. 방금 전 살펴본 HTML 코드가 문자열 형태로 로드되겠죠. 해당 코드 안에서 이중 중괄호로 작성된 값들을 쿼리 파라미터에서 받아온 값들로 대체해줍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해당 HTML 코드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문자열을 end 메소드에 넣어 전송해주면 돼요. 그 결과로 오른쪽과 같은 페이지가 브라우저에 렌더링 됩니다. 이처럼 주소창에 작성한 값들이 서버로 전송되었다가 웹페이지에 삽입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실제 프레임워크와 템플릿 엔진은 보다 복잡하고 정교하게 구현되어 있지만 이들이 대략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이와 같이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HTTP 모듈로 RESTful한 API를 제공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REST API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를 알려주는 영상을 다음 영상으로 첨부하도록 할게요.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잠시 코드를 살펴보아 주세요. 이와 같이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 각 요청이 어떤 메소드로 보내어졌는지, 어떤 URL로 들어왔는지 파악하고 각각에 맞는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의 get 메소드로 들어온 요청은 이 부분에서 처리되겠죠. 이제 이 서버에 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HTTP 요청 관련 도구가 없으신 분들은 포스트맨을 다운받아 설치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포스트맨을 사용해서 각 if문에 해당하는 요청을 보낼 것입니다. 먼저 이처럼 메소드는 get으로 설정한 뒤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는 서버 주소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send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 첫 번째 if문에 작성된 코드가 실행되고 이와 같은 결과가 응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소에 about을 더해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if문에 코드가 실행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메소드를 포스트로 바꾼 뒤 submit으로 요청을 보내면 같은 원리로 이 로그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서버에서 준비한 바와 다른 조합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500번대 코드가 서버 쪽의 문제에 의한 오류를 나타내는 반면 400번대 오류는 요청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해요. 즉, 잘못된 메소드와 URL로 접근한 클라이언트 쪽에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를 찾을 수 없다는 의미의 404번 코드와 함께 오류 메시지가 응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 들어온 요청들에도 대응할 수 있어요. 다음 예제에서는 실제로 REST API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긴 코드이므로 노션 페이지로부터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이처럼 책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API 서버의 책 조회, 추가, 삭제 기능을 프로그래밍 해볼 것입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구현하겠죠. 코드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처럼 주어진 상태 코드와 데이터로 응답을 하는 send 함수, 그리고 오류 발생 시 오류 메시지를 보내는 error 함수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아닌 응답의 경우 이처럼 JSON 형식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코드를 찬찬히 살펴볼게요. 리퀘스트의 on 메소드에 인자로 데이터에 해당하는 콜백 함수를 넣는 코드입니다. 클라이언트가 포스트 요청에 데이터를 담아 보냈을 시 이는 한 번에 다 오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도착할 수 있어요. 짐을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오고 있고 각 트럭이 도착할 때마다 데이터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마다 트럭에 실린 짐을 위의 바디 변수에 이어붙이는 것입니다. 이따가 책을 추가하는 포스트 요청에 사용될 거예요. end 이벤트는 요청의 수신이 완료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이곳에 각 요청에 맞는 응답을 구현해주면 돼요. 먼저 북지로 get 요청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REST API를 배워보신 분들은 이것이 책들의 목록을 요청하는 것임을 쉽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위의 책 객체 배열들을 가져다가 JSON 형태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제 포스트맨에서 이에 해당하는 요청을 보내면 아래와 같이 책들의 목록이
응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책의 인덱스 번호를 사용해서 특정 책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북조 뒤로 해당 책의 인덱스를 덧붙이면 돼요. 그러면 이처럼 URL에 두 번째 슬래시 뒤에 숫자가 있음이 감지되어 아래에 if문이 실행돼요. 그리고 해당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책이 이처럼 반환됩니다. 다음은 새 책을 추가하는 요청입니다. 이처럼 북조에 포스트 메소드로 요청을 보내면 돼요. 왼쪽 if문에 코드가 실행될 것입니다. 새로 추가할 책의 데이터를 이처럼 JSON 형식으로 바디에 실어 보낼 거예요. 이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이벤트를 통해 바디 변수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를 파싱해서 추가할 책의 제목과 저자 데이터가 담긴 객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 해당 항목들이 없다면 오류가 반환됩니다. 필요한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책들의 목록에 추가하죠. 그리고 요청이 성공했으며 새 리소스가 추가되었다는 의미의 201번 코드와 함께 추가된 책의 정보를 응답으로 반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책 목록을 조회해보면 이처럼 추가한 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덱스 번호가 3인 책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메소드는 delete 그리고 URL 끝에 해당 인덱스를 이어붙여서 요청을 보내요. 서버에서는 먼저 현재 책 목록의 항목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필터 메소드를 사용해서 주어진 인덱스에 해당하는 책을 제거하죠. 그 다음 책들의 수가 변했는지 여부에 따라 성공 또는 실패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책이 성공적으로 삭제되었다면 이와 같은 메시지가 전송되고요. 만약 이처럼 존재하지 않는 책의 인덱스를 요청으로 보내면 이와 같이 오류 메시지가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책 목록을 요청해보면 이처럼 방금 삭제한 책을 제외한 책들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순수 HTTP 모듈을 사용했지만 실무에서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보다 간결하고도 안정적인 코드를 작성하게 될 거예요. HTTP는 서버의 역할도 할 수 있지만 클라이언트가 되어 요청을 보내는데 사용될 수도 있어요. 영상을 멈추고 이 코드를 잠시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HTTP의 리퀘스트 함수를 사용하여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있어요. 첫 번째 인자로는 이처럼 요청의 옵션을 담은 객체를 넣습니다. 호스트명, 포트, 경로 및 메소드가 명시되어 있죠. 이 데이터 이벤트는 서버에서와 같은 원리로 동작합니다. 이번에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트럭이 도착할 때마다 위에 데이터 변수에 이를 옮겨 쌓는 거예요. 응답을 모두 수신하고 나면 여기 작성된 콜백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인덱스의 책 정보를 이와 같이 서버에 요청해보면 이와 같은 응답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코드를 실행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책을 추가하는 요청도 보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청의 옵션에 메소드를 포스트로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JSON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낼 것임을 헤더를 통해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책의 제목과 저자명을 JSON 문자열로 만들어서 리퀘스트에 write 메소드로 실어보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도 서버와 같음을 알 수 있어요. 서버에서 일을 처리하고 보내준 응답이 이와 같이 클라이언트에서 수신되어 로그에 출력됩니다. 이제 포스트맨에서 책들의 목록을 조회해보면 이와 같이 방금 추가한 책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서버 쪽에서 쿠키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쿠키는 브라우저, 즉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되는 정보죠. 서버 쪽에서 브라우저가 쿠키로 저장할 데이터를 전송하는 코드입니다. 코드가 길므로 이렇게 두 탭에 나누어 열었어요. 먼저 새 쿠키를 저장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버는 먼저 요청의 리퀘스트로부터 URL 객체를 추출해낸 다음 쿼리 파라미터로 주어진 키와 밸류의 값을 가져옵니다. 경로가 set 쿠키였으므로 이 부분의 코드가 실행되겠죠. 서버는 응답의 헤더에 들어가는 set 쿠키 항목을 통해 브라우저가 어떤 키와 값을 쿠키로 저장할지 알려줍니다. HTTP only는 해당 쿠키에 자바스크립트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값을 응답에 실어 보내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은 브라우저는 name이란 키에 얄코란 값이 묶인 데이터 쌍을 서버의 호스트에 해당하는 쿠키로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요청으로부터 쿠키 데이터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getCookie 경로에 키를 쿼리 파라미터로 넣어 보낸 요청을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브라우저가 보내는 요청에는 해당 브라우저가 호스트에 대해 갖고 있는 쿠키가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리퀘스트를 통해 요청을 보낸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쿠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왼쪽의 함수는 쿠키 문자열로부터 키와 값의 쌍들을 추출합니다. 이 함수를 통해 쿠키의 키와 값들이 항목으로 담긴 객체를 얻어올 거예요. 그 객체로부터 name이랑 키로 얻어온 값을 응답으로 실어보낸 결과를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에서 어플리케이션 탭을 열고 쿠키로 들어가 보면 이처럼 브라우저에 저장된 쿠키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라이테드 메소드를 사용해서 쿠키를 다루는 방법을 살펴보았어요. 마지막으로 HTTPS 모듈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HTTPS는 HTTP의 보안성을 강화한 버전으로 실무에서 서비스를 배포하려면 HTTPS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HTTPS 모듈을 불러와서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서버를 생성할 때 이와 같이 키와 서트 옵션으로 키와 인증서의 파일을 불러와 넣어주면 됩니다. 이 두 파일은 테스트 환경에서는 직접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서비스 배포를 위해서는 공인 CA 기관로부터 받아와야 해요. HTTPS 적용법에 대해 검색해보시면 이 인증서들을 받아오는 방법을 쉽게 찾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증서를 등록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HTTPS 모듈은 HTTP와 사용법이 거의 동일하므로 앞서 알려드린 내용들을 숙지하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HTTP 모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트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